아시안컵 8강 한국 호주전에서 대한민국이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경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는 경기였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팬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정보와 해외 반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992년 7월 8일 강원도 춘천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축구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나타냈으며 그의 아버지인 손흥정과 가족들은 손흥민의 축구 열정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손흥민은 축구 선수라는 꿈을 품고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인 손흥민에게 되물었습니다. 너 이거 힘든데 할 수 있어? 손흥민은 대답했습니다. 네, 할 겁니다. 아버지는 다시 되물었습니다. 너 진짜 할 수 있어? 손흥민은 또다시 대답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의 진심을 확인한 아버지 손흥정은 본격적으로 손흥민을 가르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리블부터 리프팅까지 가장 기본적이지만 축구의 핵심인 훈련들을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시켰습니다. 축구에 일가견이 있는 아버지에게 가르침을 받은 손흥민은 또래와 달리 유별난 실력을 자랑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심지어 고등학교에서도 말이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대한축구협회에서 손흥민을 스카우트하였습니다. 당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독일로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고 그에 발탁된 손흥민은 유학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습니다. 1년간 독일에 있으며 한국과는 다른 가르침, 기술, 멘탈 관리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한국에 돌아온 손흥민. 2009년 피파 U17 월드컵에 출전하여 팀 내 최다 골 기록과 피파 오늘의 골에 선정되었습니다. 팀 감독과 스태프 모두 극찬을 하였으며 심지어는 같은 소속팀 동료이자 전설적인 축구선수 루이트 반 니스텔로이가 마치 어렸을 때의 자신을 보는 것 같다 라면서 후계자를 삼는 듯한 발언을 몇 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추가로 손흥민을 주목해야 한다. 그는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제목이다. 라는 등 손흥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뛰어난 활약 탓인지 유럽 리그 팀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많은 팀들이 손흥민을 영입하려 제안을 했습니다. 많은 팀 중 손흥민은 유학 시절 인연이 있던 함부르크를 선택하였습니다. 손흥민의 재능을 일찍이 알아본 팀은 2010년 7월 프로 선수로서의 계약이 가능한 만 18세의 나이가 되자마자 계약 체결 소식을 알렸습니다. 프리시즌 데뷔 후 9경기 9골이라는 경이로운 골 결정력을 보여주며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경기 중 손흥민이 부상을 입어 2개월간 재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의 팀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부재가 심각하며 팀에 큰 전력 손실을 입게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손흥민이 큰 부상을 입고 2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활을 받게 되어 많은 이들은 손흥민의 폼이 떨어지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리그 데뷔 경기인 FC 클른전에 풀타임 선발로 나와 보란듯이 데뷔골을 장식했습니다. 팀은 놀랐습니다. 메시도 데뷔할 때 18세였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팀에서 그에게 보낸 반응들이었습니다. 이 골은 많은 역사를 뒤집었습니다. 함부르크 역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세웠으며 한국 선수 최연소 유럽 일부 리그 데뷔골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1월 4일 함부르크는 손흥민과 4년 재계약을 누구보다 빠르게 맺었습니다. 재계약 이후 손흥민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시즌 2, 3호 골을 터뜨렸고 계속해서 기록을 쌓아갔습니다. MVP 후보뿐만 아니라 피파 선정 최고의 10대 유망주 23인에 뽑히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손흥민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몸 관리를 소홀히 하던 손흥민은 4kg이 찌며 체중 관리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고작 4kg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살이 찌기 전보다 뛰질 못했고 실력도 저하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그 4kg 때문에 벤치 신세를 지게 되었고 손흥민은 위기를 느꼈습니다. 위기를 느낀 손흥민은 그의 아버지 손흥정과 함께 지옥훈련에 돌입하게 되었고 손흥민은 전보다 더 뛰어난 피지컬과 실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손흥민은 127억이라는 역대 최고의 이적료라는 기록을 세우고 레버쿠젠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화려한 골들과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2015년 8월 400억 원이 넘는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과 5년 계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손흥민은 이영표 이후 토트넘 호스퍼 FC에서 두 번째 한국인 선수이자 EPL 전체에서는 13번째 한국인 선수입니다. 핵심 멤버로 대접을 받는 손흥민은 등번호 7번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데뷔전을 치른 손흥민은 부진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결국 후반 61분에 교체되었고 팀 내 가장 낮은 최하 평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적료 400억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은 플레이를 보인 손흥민은 팬들의 원성을 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리우 올림픽 8강 진출에 실패해 병역 혜택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손흥민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잠재력을 알아본 포체티노 감독은 손흥민을 믿고 출전시켰습니다. 손흥민은 그의 보답이라도 하는 듯이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MOM에 선정되었습니다. 계속해서 5라운드, 6라운드, 7라운드 계속해서 팀의 에이스로 활약하며 EPL 파워랭킹 1위에 올랐고 결국 EPL 9월의 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손흥민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팀의 주장을 맡게 되었고 토트넘의 핵심 멤버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월 3일 치러진 한국-호주 경기를 본 해의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손흥민은 최고의 빅게임 플레이어다. 정말 경이롭습니다. 그를 사랑해요. 손흥민은 놀라운 선수이고 분명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축구 선수다.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를 더 이상 논쟁하지 마세요. 등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소개한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함께 다양한 주제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뵐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